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비롯한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총리 많이 힘드시죠? 거의 마지막이니까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감하느라고 어제 국감도 하고 이틀 동안 힘도 드시지만 이제 아까 경제가 롤러코스터 상황이라 이런 단어 쓰셨는데 코로나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정말 지난 3년 돌이켜 보면은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경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초대 우리 추경호 장관 그다음에 우리 부총리님까지 두 분은 위기 관리에 그냥 몰두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는 상당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출발하실 때에 큰 주머니를 안고 뛰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D2 기준으로 1,000조 이상 되는 우리 국가부채라든지 가계부채, 탈원전,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인 과세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큰 주머니를 하나 들고 뛰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아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세세한 얘기, 아주 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획재정부인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은 재정이 기획이 재정을 선도해야 된다고 우리 박수민 의원이 존경하는 박수민 말씀하셨는데 재정이 커 보이고 기획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과거의 기재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삼성전자부터 SK온, SK텔레콤까지 보다시피 큰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 우리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잠재 성장률이 KDI 예측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경제학의 101에 해당하는 경제학 개론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 공식을 이렇게 내놓은 것도 이 total factor of production 또는 total production factor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 큰 변화 또는 경제 체질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크게 힘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좀 패스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통계 자료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모시고 이제 내수 진작 및 경제 정책 발표를 10번 정도 하셨는데, 보시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게 세부 과제가 153개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12월 21일 23년 경제 정책 방향 세부 과제가 199개입니다. 7월 4일 하반경 하경방은 무려 144개가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표하신 경제정책 중복이 있는데 세부 과제가 804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면서 어렵게 끌고 가려고 이제 애를 쓰신다. 그래서 촘촘하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재부가 앞에 기획자가 붙어 있고, 과거에 EPB 시절부터 보면 우리는 늘 기획통이라는 분들이 기재부에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역대 기획통이라고 뽑아봤습니다. 김학열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서석준 장관, 강경식 부총리, 진념 장관, 김인호 수석, 강봉균 장관, 이윤재, 김호식 장관, 권오규 부총리, 김대기 실장, 조원동, 그리고 이 기획통의 거의 마지막 막내로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꼽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 실장만 있으면 되는 업무 또는 경제조정국장만 있으면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싹 다 모으고 각 과에서 모아서 뭐 874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는 선을 넘어서 뭔가 좀 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좋아했는데 일찍 돌아가신 김재익 그 수석님 말씀을 보면 경제 수석이 바로 서는 것만으로 국가 경제가 얼마든지 올바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나라 경제 틀을 바꾸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 예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저는 뭐 유효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듯이 4대 개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다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경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또는 경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에 정말 잘하시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 체질을 좀 바꾸고 경제 구조 개혁을 하는 노력들이 기획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기획통 키우는데도 한 20-3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전에부터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무 부총님이나 저나 다 멘토를 모시고 있는 박세일 선생님이 늘 국가전략원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원, 한국은행, KDI 이런 데 있는 전략통들, 기획통들이 모여서 국가의 큰 방향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고요. 그 전이라도 기재부와하는가 KDI 주요 인사들을 모아서 주 한 번이라도 국가 전략회의 이런 거를 부총님께서 좀 주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관님들 두 분 계신데 부총님이 제발 그런 데 시간 쓸 수 있도록 아까 827개 그 자잘한 정책들은 차관님들이 좀 맡아주시고 부총님이 좀 더 큰 그림 기획통의 막내답게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박수현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김태년 의원님이 아까 저희한테 지적하신 것도 기획재정부의 그 기획 기능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정성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총리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기획과 재정총괄부서, 기획총괄부서가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좀 더 부담이 느껴져서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